사람들은 법에 불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인데요. 사람들은 조두순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짓고도 어떻게 벌써 출소하냐고 하지만 판사들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징역을 내렸다며 억울해하죠. 여기서 우리는 현행법이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법과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은 국가론 시리즈 두 번째 영상으로 국가론 1장을 다룰 것인데요. 이 법과 정의의 거리가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럼 국가론 1장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론의 대화는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피레아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친구인 글라우콘과 함께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와 아데이만토스에게 억지로 붙잡혀 케팔루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억지로 정의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이 대화가 시작된 계기는 국가론 전체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아무튼 케팔루스의 집에서 정의에 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먼저 그 집의 주인 케팔루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케팔루스는 나이가 많은 부자인데요. 그는 정의란 빌린 것을 갚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케팔루스의 주장은 지극히 통속적인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케팔루스는 정의는 계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케팔루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리타분하지만 올곧은 어르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는 법과 관습을 존중하고 변화를 싫어하죠. 그리고 그에게는 법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반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케팔루스에게 묻습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무기를 빌려줬는데 그가 매우 화난 상태에서 무기를 달라고 하면 과연 그 무기를 돌려주는 것이 정의인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난 사람이 그 무기로 무엇을 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케팔루스에게 단순히 계약을 잘 이행하는 것이 정의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단순히 계약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케팔루스는 겸연쩍게 퇴장하고 다시는 대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이어 폴레마르코스가 대화에 참여합니다. 폴레마르코스는 케팔루스의 아들이자 군인인데요. 그는 정의란 친구들에게 선을 행하고 적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폴레마르코스는 케팔루스와 마찬가지로 통속적인 정의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답게 적과 친구의 구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폴레마르코스 역시 법과 관습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실수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누구고 적이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반박하죠. 폴레마르코스에 뒤이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과격하게 화를 내며 대화에 끼어듭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가 답변을 회피하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과격함에 당황하여 부들부들 떨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묻자 트라시마코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는 단순히 강자가 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불의를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로는 앞선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와는 다르게 통속적인 정의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법에서 정한 것이 곧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도덕과 타당성과 같이 외부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법을 정하고 정의는 이 법이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지금의 정치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위가 일어날 때 정부가 가장 많이 택하는 수사는 시위가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시위든 평화적인 시위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 시위를 비난할 때 해당 시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와 시위를 탄압하는 정부는 정해진 법을 벗어나는 모든 행동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의는 정해진 법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직감적으로 정의는 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흉악범 처벌과 시위의 예를 들으시면서 법이 정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플라톤이 여러분의 생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를 통해 법과 관습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정의론을 보여주고 트라시마코스를 통해 법과 정의의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정의란 법과 관습을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론에서 이어질 이상국가와 이데아의 논의는 정의는 현실 정치에 기반해 있지 않는 이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국가론 1장에서 나온 주제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강자가 정하는 것이고 정의는 그 법이 정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매우 시니컬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주장인데요. 우리는 실제 정치에서 이런 강자의 정의를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도전에 답변하기 위해 긴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론 끝까지 읽더라도 소크라테스가 과연 이런 트라시마코스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답변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론을 다 보시고 이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론 1장에서부터 우리는 국가론의 핵심 주제이자 플라톤 이후의 모든 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출발하여 현실 정치를 분석하는 틀입니다. 트라시마코스를 통해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그리고 정의와 법의 간극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2장부터 나오는 이상국가와 이데아의 논의는 다 이 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틀은 플라톤 이후의 모든 서양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근본이 되는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소개했던 롤스의 주장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롤스는 무지의 천에 가려진 원초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원초적 입장은 현실과 거리를 둔 이상에서 시작하는 정의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저의 이전 영상들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학자의 사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한 주제와 관련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미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플라톤 국가론 1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카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